그나저나 네 마리 산책시키려면 장난 아니겠는데요. 한성아. 그런데 난데없이 바들바들 떠는 한성이. 왜 이러죠? 아유. 바로 그때 갑자기 한성이한테 달려드는 뭉치.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상황이라 당황스러운데요. 급기야 공지리까지 가세. 가까스로 상황은 종료됐지만 얼마나 놀랐으면 낯선 제작진 품으로 도망와 발발 떠는 한성이 녀석. 아니 갑자기 왜 이런 거죠? 아이고 한성아 괜찮아? 다친 데는 없는지 걱정입니다. 야, 아팠죠? 알았어, 다 했어. 이제 다 했다. 유치야, 너 저리 가. 진짜 아팠겠어. 여기까지 막 빨개가지고. 2년 전 원래 키우던 3마리 푸들과 한 가족이 된 한성이. 처음부터 서로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라는데요. 온 지 1년 조금 넘어서. 그러니까 작년 여름 지나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 갈수록 이렇게 빈도수가 높아져가지고 자주 좀 최근에 들어서 더. 처음엔 곁을 내어주며 서로 살갑게 지냈다는 녀석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최근 들어 푸들끼리 똘똘 뭉쳐 한성이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이렇게 뒤통수 털이 좀 뽑힌 부분이고요, 이게. 뒤통수 털이 좀 뽑힌 거고, 그리고 그래서 여기가 피가 이렇게 나서. 세락의 극장 미운 우리 한성이. 옛날에 뽀글뽀글 갈색 곱슬머리를 가진 푸들이 가족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 앞에 닮은 구석 하나도 없는 새로운 가족이 나타났어요. 그 이름은 한성이. 그날부터 집안은 얼음왕국이 되었죠. 어떻게? 바로 이렇게 한순간 구박되기로 전락한 한성이. 푸들 엄마와 남매들한테 하루가 멀다 하고 구박을 당했어요. 이유도 모르고 말이죠. 한성이는 생각했어요. 맞짱 뜰까? 하지만 3대1 어림없는 소리. 피하는 게 정답이죠. 구박과 천양의 아이콘 신데렐라와 미운 우리 새끼 버금가는 주인공 한성이. 과연 그 결말은 해피엔딩일지 궁금하다면 끝까지 시청하라규. 간식.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 한 번 펴지 못하고 늘 움츠려 있는 한성이. 뭉치 앉아. 옳지. 기다려. 대동단결 안 기다리네. 세트로 움직이는 푸들 패밀리. 한성이는 따라줘야겠다. 한데 섞이지 못하는 한성이는 뭉치가 가까이 다가오기만 해도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고 마는데요. 좀 좋아하지. 가리는 게 없어가지고. 괜찮아.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으면 분리는 필수.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아니야. 오지 마. 보기만 해도 짠한 한성이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할지 마음이 무겁기만 한데요. 대체 푸들 가족과 한성이는 어쩌다가 이렇게 사이가 나빠진 건가요? 한성이가 온 뒤로 이제 제가 좀 불쌍하니까 제가 좀 많이 끼고 있었거든요. 그 뒤로 이제 주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움직임을 주시하고 제가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많이 안쓰럽죠. 아주 곤란해. 더구나 보호자들이 한성이를 더욱 안쓰럽게 여기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는데요. 바로 2년 전 가족이 되기 전 녀석은 열악한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점심 먹고 수업을 가는 때였는데 한성이가 할머니가 저기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시면은 저 파란 상자 위에서 계속 짚고 있었어요. 불안한 모습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던 녀석. 그런 녀석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보고 있자 할머니가 대뜸 데려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무작정 집으로 데려왔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3마리다 보니까 저희는 못 키울 것 같아서 임시보호를 하는 상태로 있었는데 이제 애가 너무 늙기도 했고 아프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안 데려가려고 하더라고요. 슬개골도 일단 조금 탈구가 돼 있는 상태고 허리도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네, 발이랑 왔을 때부터 빨개서. 빨갛고 수국 해주고 엮고 발라주거든.
근데 받으면 더 심하게 막. 어쩔 땐 피날 정도로 이렇게 할 테니까. 여기서 쌌네? 힘들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길 바랐지만 바람과는 달리 아직도 적응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징후들을 보인다는데요. 이 축축한 흔적들 설마 한송이가 다 한 건가요? 누가 하는 거죠? 이게 한성이가 이렇게 사람 없으면 돌아다니면서 싸가지고. 보호자들이 집을 비우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한성이의 마킹 파티. 멀쩡한 배변 패드를 옆에 두고 보란듯이 카메라 앞에 흔적을 남기는 대담한 녀석. 방 안은 물론 거실까지 영역 확장. 이건 뭐 3부 1마킹 수준인데요. 꼬마애라 많이 쐈다 아이가. 갈수록 심해지는 마킹 테러에 결국 선택한 최후의 방법. 아이고 오죽했으면 기저귀 채울 생각까지 하셨을까요? 사장님께 불편한 상황을 듣거나 뜯지는 않아요. 이제 또 근데 좀 답답할 것 같긴 해가지고 뭐 같이 거실에 있을 때는 그냥 빼서 같이 있고 저희가 좀 움직이거나 집에서 뭐 해야 할 때만 차고 있어요. 어쩌다 푸들 틈바구니에 구박대기,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한성이. 서로가 친해질 방법이 없을까요? 좋아하는 걸 함께 한다면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어 종종 산책을 함께 나온다는데요. 오늘의 산책 메이트는 뭉치. 그나저나 집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한성이가 밖에 나오니 아주 기가 살아서 넘치는데요. 그런데 한성이가 짖을 때마다 심기가 영 불편해 보이는 뭉치. 야, 어째 불안불안한데요. 원래 이래요. 맨날 이렇게 짖어가지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집에서 쌓인 분풀이라도 하는 건지 산책만 나오면 쉬지 않고 짖어댄다는 녀석. 조용해라. 가자. 아무리 앙숙이라고 해도 산책 나와서까지 티격태격. 뭉치야 제발 컴다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한성아 괜찮은 거 맞지? 그런데 나온 건 바로 처음이야. 이때. 맨날 놀이터만 가서. 아이고 결국 뭉치가 일을 내고 마네요. 아이고. 갑자기 한성이가 짖으니까 달려들어가지고. 짖으니까 지금. 귀 괜찮아? 되게 아프겠다. 어떡해. 서러워서 못 살겠다 정말. 내 여기 뚫리진 않았는데 되게 아프겠어. 갑자기 그렇게 될 줄 몰라가지고. 얘가 짖으면 더 그러더라고. 뭉치야 너 정말 왜 그러는 거니? 어? 부들 사이에 구박대기가 된 한성이. 아찔하고도 살벌한 집단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한시도 경계를 풀지 마라. 언제 어디서 덮칠지 모르는 검은 그림자. 끊임없이 한성이를 못살게 구는 푸들 가족과 그 앞에서 매번 꼼짝도 못하는 한성이.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녀석들.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이크. 반려인의 고민은 나에게 맡겨라. 반려견 고민 해결 전문가 설채현. 지금 그가 출동합니다. Let's get it! 보공몽성 패밀리를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온 꽃보다 채현. 오늘도 서프라이즈한 변화 기대해볼게요. 설샘을 보자 격하게 찢어대는 녀석들. 아이고 배신하겠어. 나도 들어가도 될까? 얘네들 지금 반겨주는 거 맞죠? 이렇게 방도 볼게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 아니야? 좋아하면서 확실히 안 돼. 공이에요, 봉이에요? 공이요. 공실이
뭉치도 설쌤이 마음에 쏙 든 것 같죠? 보드야, 너 뭐야? 너 뭐야? 야, 우리 설쌤 오늘 인기 폭발이네요. 나 좋아? 어? 아유, 이렇게 애들 다 괜찮아 보이는데? 괜찮아 보이는데. 잠시 후 슬며시 모습을 보이는 한성이. 내가 궁금했어, 한성아. 너네 벌써 다른 분위기가 있구나. 설쌤 한성이를 유심히 지켜보더니 제가 한번 한성이 알아봐도 괜찮죠? 무슨 문제가 있나요? 한성아. 몸 이곳저곳을 찬찬히 살펴보는데요. 시원한데 아파. 올 때부터. 아픈데 시원하고. 그런데 바로 이때 순식간에 달려든 뭉치. 어우, 진짜 너무 심한데? 다행히 설쌤이 재빨리 제압했는데요. 우선 한성이 한 번만 봐주세요. 귀. 괜찮은지. 또 물린 게 또 물렸나? 아우, 지금 화났어. 네네, 아우, 화났어. 네. 애들 좀 다 잡아주세요. 아프니까. 아휴, 이 보호자님들도 많이 놀라셨겠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나저나 한성이는 괜찮나요? 서둘러 상태를 살펴보는데요. 아유, 이 찰나였는데 결국 상처가 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응급처치를 해주는 설쌤. 아팠지, 한성아. 재빨리 제압하지 못했더라면 더 큰일 날 뻔했네요. 한성이는 일단 방으로 분리시키고요. 설쌤 오늘 시작부터 뭐 제대로 신고식 치르시네요. 뭉치야, 꼭 그래야만 했니? 어? 아직 시작하기도 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죠?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언제 또 공격당할지 몰라 늘 혼자 눈치를 보며 주눅 들어 있던 한성이. 먹는 것도 마음 놓고 먹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예전에 간식 같은 거 주다가 또 뭉치한테 공격당하고 한 적 있어요? 기다려. 많죠, 그런 경우. 안 기다리네. 문제는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는 사실. 산책줄을 채우다가도 갑자기 불나방처럼 달려들었던 뭉치. 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얘는 화풀이는 무조건 한성일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화가 나도 한성이한테 화풀이야. 네. 그동안 뭉치가 한성이를 왜 공격한 것 같으세요? 이게 가시. 네, 질투. 그렇죠. 그냥 우리가 싫은 거지. 네. 드라마에도 이런 내용 많잖아요. 뭔가 그 배다른 자식을 데리고 왔는데 원래 있던 형제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따돌림 당하고 보호자님을 아껴준다고 하지만 지금 원래 있던 무리에 전혀 흡수되지 못하고 한성이도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끼리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보호자의 관심도 다 우리 거였는데 얘가 와서 자꾸 뭔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런 행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할 수도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연민, 동정심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보다 약한 존재들은 그리고 좀 아픈 존재들을 더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포들 중 공격을 주도하는 한 마리가 있다는데요. 바로 뭉치. 지금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니까 무슨 일이야 하고 네 고들이랑 공실이는 쫓아올 거예요. 다행히 이 둘은 친하진 않아도 공격성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보들이는 약간의 중재자 역할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 셋은 영혼의 단짝이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던 간에 이 편을 들고 우리 그렇잖아요. 사실 솔직히 친구들끼리도 가족, 친구들 이거는 약간 왕따라기보다는
뭉치가 일방적으로 한성이를 공격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동안 10년 동안 지내오던 이 아이들의 관계 때문에 이 아이들도 무슨 일이야 하고 뛰어가 보고 있고. 그쵸?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나는 쟤 별로 안 싫은데 근데 얘가 얘랑 싸우기 시작하면 같이 가서 싸우고. 얘네들이 지금 그래요. 아이고 짜내라. 아무리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내 편 하나 없는 한송이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보호자분들이 되게 그나마 안정적이고 크게 흥분하지 않으시고 한성이를 좀 이뻐해주고 계신 게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냥 한성이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너무 좀 이렇게 가슴이 아프기는 해요. 네네. 가슴이 아파요. 이게 그래도 같이 사는 가족들이고 그리고 한성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마음이 있는데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 서로 친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함께 산책을 나가기도 했는데요. 이때도 뭉치는 여지없이 공격성을 보였죠. 맨날 놀이터만 가서 지금 저는 그 전부터 다 보였어요. 전 짓기 전부터 보였어요. 짓기 훨씬 전부터 뭉치가 한성이 마음에 안 들고 지금 되게 짜증이 나고 있는 게 저는 보였어요. 우선 이거 한번 볼게요. 낼름낼름 거리죠? 진짜 그랬네. 딱 쳐다보고. 네. 그러고 바로 저 상황에서 벌써 뭉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짜증나. 아 쟤 짜증나. 크게 얘기하지 않고 약간 속삭이듯이 낼름낼름 거리고 쳐다보는 게 쟤 저러고 너무 짜증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한성이 무릎 만질 때도 분명히 뒤에서 딱 주시하면서 낼름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뒤돌아 있어서 못 봤지만 분명히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뭉치 같은 경우에. 설쌤이 한성이를 살피던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혀를 날름거리고 불편함을 드러냈던 뭉치. 그리고 정말 바로 공격으로 이어졌죠. 이렇게 싸우는 강아지를 데리고 계신 분들은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게 강아지의 바디랭귀지를 잘 알아야 돼요. 전조 증상을 알고 그 전에 미리 안 된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잘 봐야 되겠네. 네, 저 때 막아야 돼요. 지금 저렇게 낼름거리고 제가 짜증난다고 얘기하는 거를 빨리 눈으로 보고 몸으로 막아줘야죠. 이게 계속 되다가 보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게 안 된다라고 자꾸 몸으로 막네? 라는 걸 느끼게 해줘야 돼요. 보통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은 낼름거리거나 뭐 하품을 한다거나 눈을 깜빡깜빡 거리는 것들이에요. 그 이후에 점점 이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강아지들이 헥헥거리던 입을 꾹 다물고 내가 싫어하는 대상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때부터 조심을 해야 돼요. 이거 다음에 마지막 경고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으르렁입니다. 으르렁은 진짜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아요. 흥분된 상황에서 보호자분을 무는 경우도 있어요.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가장 많이 쓰는 방법들이 바디 블로킹 등이 있고요. 블로킹 보드 같은 걸 이용해서 가운데를 막아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호자들이 집에 없을 때는 어떻게 지낼까요? 푸들 가족은 거실, 한성이는 방 안에 머물며 다행히 별 탈 없이 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죠. 계속 마킹하는 거죠. 자리가 있어요. 저렇게. 방이고 거실이고 장소 불문, 집 곳곳에 마킹을 했던 한성이. 그리고 지금 마킹하는 것도 스트레스적인 표현이 많아 보여요. 혼자 남은 거에 대한 불안도 있겠지만 평소 때 받은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중성화한 애들도 마킹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하네요. 많이 해요. 정말 심하게 많이 해요. 그리고 한성이 입장에서도 이 공간 자체가 지금 아주 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아이들 때문에. 보통 내 공간엔 안 하거든요. 마킹이라는 것 자체를.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얹혀 사는 느낌인 거죠.
얹혀서 살기는 살죠 지금. 진짜. 이 색과 한성이가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뭉치는 정말 싫어하고. 그런데 한성이가 주로 있는 공간에 얘네들의 필수품들이 다 있어요. 한성이가 혼자서 좀 쉬고 가장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에 밥, 물, 화장실이 있으니까 지금도 보면 공실이 들어올 때 그렇게 편하게 들어오는 것 같지 않아요. 공실이도. 다들 애들도 불편해. 네. 그러니까 지금 서로 불편한 거예요. 저기는 한성이 공간을 바꿔주는 것보다 조금 불편하셔도 저것들을 좀 밖으로 빼야 될 것 같아요. 푸드를 피해 방 안구석에서 주로 지냈던 한성이. 하지만 다른 녀석들도 수시로 들락날락. 집 어디에도 안전한 공간이 없으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을 테죠. 과한 마킹도 이러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가족의 리더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중재하고 관리할 것인가. 그게 좀 부족했던 거예요. 많이 부족하죠. 네. 아마 근데 몰라서 못하신 거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꾸준히 노력을 한다면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 않고 그리고 싸우지 않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푸들 가족이 셋이 있었지만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는 뭉치였어요. 사실 그 상황에서 뭉치만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가족들과 다를 바 없는 그래도 좀 평온한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약한 한성이가 원래 우리한테 와야 될 그런 자원들을 뺏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뭉치가 한성이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아이를 다 교육하는 것보다 뭉치만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정확히 우리 뭉치가 왜 그러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랑 밖에 나가서 좀 특별한 산책들을 하면서 뭉치의 반응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여기서 뭘 해볼 거냐면 잡는 사람을 바꿔볼 거예요. 잡는 사람을 계속 바꿔봐서 그때 뭉치 반응을 한번 볼 거예요. 네. 우선은 저희 트레이너 쌤이 한성이를 한번 잡아보세요. 한성이. 네. 관계 개선을 위해 알아야 할 첫 번째, 뭉치의 공격성 원인.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그리고 계속 한번 이쪽 한번 돌아보세요. 이때 유심히 살펴야 하는 건 뭉치의 반응. 저는 계속 뭉치만 한번 볼 건데요. 뭉치가 그동안 많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산책을 할 때만 어머님 계속 쳐다봐요. 네, 그런 거 있어요. 한성이를 잡고 있는 어머님을 계속해서 주시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짖지 않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한성이. 앉아있는 뭉치 주변을 천천히 돌아보는데요. 엄청 좋아요. 뭉치의 반응을 보아하니 한성이에게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죠?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한번 이제 둘이 같이 한번 조금 붙어서 걸어볼게요. 네. 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시선 자체가 따님한테만 가요. 네, 그러네요. 그 전에는 산책할 때 따님한테도 가고 어머님한테도 네, 가고 네. 계속 왔다 갔다 불안 했는데 지금은 뭐 저기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쟤도 솔직히 자기한테 저 사람도 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번 바꿔볼까요? 바꿔봤을 때 반응을 좀 보면 알아요. 이제 바꿀 때 조심해야 돼. 자, 이번엔 파트너를 바꿔보는데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한번 걸어보세요. 확실히 좀 전과는 다른 반응. 계속 쳐다보죠. 한성이 한번 쳐다보고 따님 한번 쳐다보고 계속 낼름거리는 거 더 길어지고 확실히 긴장한 표현이 많이 보여요. 낑낑거리며 보호자를 쳐다보다가 이번엔 한성이에게 향하는 뭉치. 지금도 위험하다. 그쵸? 지금도 가죠. 그럼 뭉치의 공격성은 보호자와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저희 트레이너가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좀 가려고 하는 모습들 보였잖아요. 지금 따님 아니면 어머님 쳐다봐. 질투가 가장 강할 것 같아요. 질투가 많은 개들한테는 산책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은가요?
한성이나 뭉치처럼 동거견 중에 사이가 좋지 않은 개들, 그리고 평소에 질투가 많은 아이들한테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같이 산책을 나가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밖에 나갔을 때 야외에서는 강아지들을 흥분시킬 만한 자극 요소들이 너무 많고 보호자분들도 이 반려견만 신경 쓰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강아지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강아지들의 즐거운 산책을 위해서라도 개별 산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